네, 지금까지 플로우 업무 기능을 활용해서 성과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업무 외에도 플로우 협업 레벨을 한층 더 상승시켜주는 치트키 5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로우에서는 현재 5가지 게시물 종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5개 너무 적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많다고 느끼셨나요? 네, 지금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 5천여 개의 기업이 이 5개 종류의 게시물을 활용해서 때로는 공지사항으로 또 자원관리로 일일 보고로 어떨 때에는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5종만으로 모두가 프로 일잘러가 될 수 있는 사례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글입니다. 네, 글은 정보를 공유할 때 쓰면 좋죠. 네, 맞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유사항인 회사에서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와 같이 뭐 근무 형태 혹은 사내 정책 이런 것들을 사내 공지사항으로 이제 전달하는 수단의 글 게시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볼드나 뭐 밑줄, 기울임 같은 서식을 변경해서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과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요. 정보를 전달할 때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왼쪽 화면과 같이 뭐 기사를 공유하는 상황, 그리고 정보를 취합해서 공유하는 스터디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매뉴얼과 같은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플로우 백과사전이라는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 내에서 뭔가 새롭게 알게 된 정보나 꼭 공유해야 되는 매뉴얼, 뭐 지식 같은 것들은 모두 글 게시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일을 공유할 때에도 글 게시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PDF, 다양한 유형의 문서들, 그리고 영상까지 모두 글 게시물을 활용해서 공유하면 빠르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뭐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처럼 파일만을 공유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파일은 확인되는데 대체 이 파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주고받았던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다른 그 히스토리를 추가적으로 찾아봐야 하는 경우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글을 사용해서 파일을 공유하게 되면 공유되는 자료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특징을 같이 기재할 수가 있어서 함께 확인하는 팀원들의 이해를 더욱 빠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를 다양하게 공유하다 보면 내가 이제 점점 더 쉽게 찾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도록 하고 싶을 텐데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시태그라는 기능입니다. 네, SNS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능이 맞습니다. 네, 어떤 특정 주제, 특정 카테고리별로 모아서 게시물을 확인하는 기능인데요. 지금의 사례는 주간 공지사항을 공유하는 글 사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때 공지사항과 주간 공유 2가지 특징에 따라서 해시태그를 미리 등록해 두었고, 이 해시태그들이 프로젝트 상단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공유되는 프로젝트더라도 우리는 이제 공지사항이나 주간 공유, 내가 원하는 해시태그를 클릭하기만 하면 이렇게 관련된 글만 모아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프로젝트는 플로우에서 고객분들에게 여러 가지 주제의 정보 그리고 플로우 활용 팁들을 전달해드리는 고민 해결 게시판인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도 해시태그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여러 개의 주제의 글들이 등록되다 보니까 각 글마다 그 주제에 맞는 해시태그를 미리 입력을 해두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은 해시태그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의 글들만 선택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업무라는 해시태그를 클릭하게 되면 업무 기능을 주제로 작성된 글들만 모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직 문화라는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조직 문화를 주제로 작성된 글들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터를 맡고 있는 우리 내부 직원들도 이 해시태그를 클릭해 보면서 너무 하나의 주제로 몰려있지는 않은지 혹은 어떤 글들이 그동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정 게시물입니다. 일정은 우리 회사에서 있는 공식 일정, 그리고 미팅이나 행사 같은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확장해서 연차 관리 혹은 자원 관리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연차의 경우 뭐 전자결제나 서면결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또 승인받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팀원의 일정을 내가 모르고 연차인데도 뭐 미팅을 잡아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언제 연차였죠? 이러면서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프로젝트 내에서 이렇게 플로우의 일정 게시물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연차 관리용 프로젝트를 만들고 직원의 연차 일정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캘린더 내에서 다른 직원들의 연차 일정도 함께 공유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캘린더나 아니면 다른 별도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연차나 휴가를 관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왕이면 플로우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뭐 여러 프로그램들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회의실 예약 관리를 위해서 일정 게시물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플로우 내에서 실제 프로젝트 화면인데요. 저희는 100명 정도 이제 직원 규모로 6개 정도의 공용 회의실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회의실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무언의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캘린더 상으로는 회의를 잡았는데 나중에 막상 가보니 회의실이 꽉 차 있고 이런 상황이 존재해서 점점 회의 일정을 미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말에서야 회의실 예약에 플로우 일정 게시물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서 프로젝트 첫 만남 방법으로 공유드렸던 그 상담 고정 기억하고 계시죠? 네, 상담 고정으로 예약 방법을 이렇게 공유를 해두고요. 일정 게시물로 회의실, 시간, 참석자 기록해서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도 이게 될까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루 만에 전 직원이 모두 적응을 했고요. 이제는 회의실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저희 회의실 예약 프로젝트인데요. 일정 게시물은 이 캘린더 탭에서 모아서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1월 13일, 만약에 1월 13일에 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면 이 일자의 회의실 예약 현황을 한번 확인하고 일정과 회의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잠깐 이제 자원관리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볼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플로우 일정 게시물을 자원관리로 활용함으로써 여기에 드는 비용도 0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할 일인데요. 이 할 일 기능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할 일 게시물로 개인 업무를 더블 체크하는 건데요. 하나의 업무를 위해서 체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할 일 게시물로 등록하고 또는 매일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일 게시물로 등록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업무 게시물을 활용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네,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할 일은 오늘까지 해야 되는 업무를 포함해서 뭐 개인 미팅과 같은 일정, 그리고 업무 외에 체크사항 같은 것들을 함께 정리함으로써 이제 더블 체크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 매일 정리해야 하는 할 일을 일일 보고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할 일을 팀 단위로 매일 공유하고 퇴근 전에 할 일을 전체 체크함으로써 뭐 팀장이나 부장님 같은 리더분들은 팀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일이 주어져 있는지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성률을 참고해서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너무 많은 일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닌지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개인 업무 체크 따로 하고 보고를 위한 업무를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할 일을 일일 보고로 활용하면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투표 게시글은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2022년 4분기에 업데이트된 게시물 종류입니다. 네, 투표의 본래 목적처럼 뭐 간단한 선호도 취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결정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커피 메뉴를 결정하는 데에도 투표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 시안을 결정하는 것 같은 업무에도 이 투표 게시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고객사의 경우에는 뭐 회사의 단체 채팅방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 의견 취합도 이 투표 게시물을 통해서 직원들의 그 의견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듣고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생성한 투표는 게시물 링크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전달해서 참여를 요청하고 또 접근하기 쉽도록 다시 한번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여자 목록을 확인해서 아직 투표를 안 한 사람이 있다면 투표를 다시 하도록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무를 포함해서 총 5개의 게시물을 상황에 맞게 다양한 상황에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적용하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협업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누구나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팀원, 동료, 상사가 되는 노하우 2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쉬운 특급 노하우 2가지. 네, 첫 번째, 응원입니다. 우리는 나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죠. 네, 그런데 직접 내 입으로 건네기에는 쑥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아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 표현으로 내가 너의 업무를 응원하고 있어. 혹은 네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이 과정들에 공감해. 혹은 좋은 정보를 줘서 정말 감사해요. 와 같은 이런 감정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한 버튼으로 우리는 1초 만에 오래 함께하고 싶은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되기 노하우 2번째, 빠른 확인입니다. 좋아요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글을 확인했다는 확실한 표현의 효과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요. 읽어도 대답 없는 동료와 빠르게 읽고 반응해주는 동료, 둘 중 어떤 사람과 더 일하고 싶으신가요? 네, 좋아요는 내가 확인했어를 이제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에 보이는 이 김 대표의 멘트처럼 정말 중요한 공지라면 읽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는 멘트를 추가함으로써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혹은 실수로 읽고 지나친 직원은 없는지 더블 체크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게시글 5종 딱 5개 뿐인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똑같이 5개의 게시글과 몇 가지 팁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이 향상되는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뭐 히스토리 기록을 통해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공공기관부터 뭐 5천여 개의 카톡 메신저가 대체돼서 뭐 여러 명의 고객을 관리하는 이런 케이스까지 어떤 업종이든 다양한 상황에 맞는 게시물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 역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